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라운시큐어가 이 iOS용, 즉 이 아이폰의 운영체제이죠.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첫 번째로 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폰 보안관리 요건을 충족을 시켰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진행 단계는요, 이 CC 인증을 획득을 했고 또 조달 등록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좀 이 대표적인 이슈를 좀 뭐랄까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2024년도 라운시큐어의 실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.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좋은 주가의 베이스는 당연히 이 기업의 좋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앞으로의 사업성 또 이 기술력을 가지고 미래가치성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이 근간이 되는 베이스는 좋은 실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라운시큐어의 2024년도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, 이 부분에 좀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지난번 라운시큐어 영상에서 이 통합 인증 요 수단인 옴니언 CX가 저변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요 내용을 제가 좀 다뤄드렸었죠.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달 즉 2분기 들어와서의 이슈였습니다. 보시면 뭐 카카오톡, 네이버, 뭐 패스, 토스, 페이코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요 인증 수단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이 옴니언 CX가 뭐냐고 한번 좀 우리가 알아보자면 통합 인증 서비스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이때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 삼성 월렛, 여러분들 삼성페이 아시죠? 이 삼성페이를 넘어서 삼성 월렛이라는 이 삼성전자 핸드폰 서비스가 있는데, 여기서 이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저변적으로 더욱 확대가 될 전망이다. 어떤 것이 이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CX라는 플랫폼이, 그래서 뭐가 편리한지 놓고 한번 좀 보니까 번거로운 뭐 로그인 과정들 이런 거 없이 네이버나 토스, 카카오 패스 등 다양한 민간 간편 인증 앱을 선택을 해서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. 그리고 심지어 더 이상 보안 관련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XR을 기반으로 한 실험동물 부검실습 특허를 출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 다각화를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여러분들 이렇게 그 비전 프로, 애플의 비전 프로 아시죠? 그거 눈에 딱 낀 다음에 이 증강현실,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한 해에 500만 마리에 육박하는 실험동물들이 이 실험체로 사용이 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, 그러한 이 안타까운 죽음 없이 이 XR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에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부검, 뭐 술기, 투여, 체열, 마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특허를 출원을 했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영상의 내용에 좀 중요한 골자가 될 수 있는 이 라운시큐어가 국내 첫 공공기관 아이폰 보안관리 솔루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슈가 올라왔죠. 이 솔루션의 이름은 원가드라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. 이번 CC 인증 획득에 따라서 라운시큐어는 iOS용 원가드를 이 조달청에 같이 등록을 하고 업무용 아이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고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라운시큐어는 여러분들 금융기관이나 뭐 공공기관 그리고 뭐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쪽 뭐 모바일 뭐 백신 아니면 뭐 가상 키보드 뭐 PKI 암호 인증 이런 것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공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폰의 보안관리 솔루션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는 겁니다. 사실 아이폰은 지금까지 좀 이 호환성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가나 아니면 뭐 일반 기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저는 잘 못 봤어요. 이게 호환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좀 그런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, 또 이 통화 녹음까지도 불가능하죠, 아이폰은. 근데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다 이제 갤럭시 쪽에 있는 바람에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업무를 뭐 좀 주로 자주 보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좀 아이폰에 비해서는 갤럭시 핸드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죠.
자, 근데 이 아이폰의 이 호환성 문제를 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보안 솔루션을 요건을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 뭐 사업가님들 아니면 기업가님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쪽 시장까지도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첫 물꼬를 텄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라운 시큐어의 이 사업 부문을 좀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솔루션 부문이 있고 서비스 부문이 있고 뭐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 부분은 좀 생략하고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솔루션 부분은 이 모바일 보안 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모바일 보안이에요. 저희 방금 보고 왔던 이 아이폰 관련된 것도 이 모바일 부분 이쪽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21년도와 22년도와 23년도 이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023년도 매출 비중은 정말 이 전년도 대비해서 30% 이상 성장을 하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어요. 요거를 그대로 이 돈으로 환산하면 41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. 그리고 이 보안 컨설팅 쪽 부분에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쪽 부분에서 23년도에 약 56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죠. 그리고 뭐 디지털 인증과 옴니원 NFT 이쪽에서는 23년도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 이런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제가 곧 다뤄드릴게요. 자, 제가 아까 여러분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2024년도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, 우선 이 모바일 보안 이쪽 부분 보시면요. 계속해서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방금 살펴보고 왔던 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iOS가 굉장히 호환성이 좋지 못한 이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우리 라운 시큐어가 이런 부분들을 상쇄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국내에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 아이폰 보안관리 솔루션 요건을 충족을 한 거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쪽 부문에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요 재료까지 이렇게 더해진다면 그동안은 갤럭시에서만 꽉 잡고 있었던 이쪽 시장에서 이 아이폰 유저들까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024년도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제 요 두 번째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23년도 실적으로 보시면 22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토막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, 이 옴니원 NFT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.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요. 가장 최근에 이제 4월 중순쯤 들어와서 이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NFT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,000명을 돌파를 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거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3월에 이 NFT 판매 또 전달 대비해서 200%가 넘는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올해 이 1분기 때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즉 2013년도 1분기 대비해서 120%나 늘어났다고 합니다. 우선은 이 옴니원 NFT가 어떤 서비스냐? 요건 여러분이 한국조폐공사의 순금 있죠. 순금. 여러분들 금, 골드. 이 순금을요.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쪽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이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이 실물 기반 어떠한 이 금 같은 현물을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러한 기조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바로 인플레죠.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금리 시대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죠. 그러면 요거와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나의 이 현금 가치, 즉 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한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현금을 그냥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은요, 뭐 이렇게 금 같은 현물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요. 이걸 우리는 안전자산 투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기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몰리니까 당연히 이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또 많아지니만큼 우리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NFT를 통한 이 순금 거래가 활발해졌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일단은 뭐 단계적으로 끝날
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굉장한 이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를 약 7번 정도 예고를 했었죠. 미 연준에서. 근데 지금 또 인터뷰나 이런 뭐 FOMC 이런 발표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올해 2024년도 많아야 2번 인하하고 아니면 1번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당분간 이 고금리 시대 또 고물가 시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 말은 즉슨 올해의 이 옴니온 NFT 쪽 매출을 즉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자료를 다시 보시면 이쪽 이 옴니온 NFT 이쪽 있죠. 이 부분이 2023년도 그다지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쪽에 이제 추가적인 실적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 모바일 보안 등 이쪽은 여러분 요 아이폰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 취약점 분석 보안 컨설팅 부분이나 뭐 이통사나 금융상 제휴 인증 서비스 이쪽은 그다지 큰 등락률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를 해주는 이런 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라운시큐어의 2024년도 실적을 기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모바일 보안 쪽 시장, 왜냐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.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 가장 많은 감소 추이를 보여줬던 이 옴니온 NFT 쪽, 이쪽 부문이 이 실적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지 요 정도 유무,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핀트를 잡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2024년도 실적은 기대가 되는 모멘텀이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 간단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굉장히 이 박스권 횡보를 좀 오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박스권 돌파 시도는 나와주고 있었는데 끝내 돌파가 되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때 뭐 삼성전자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얘네 둘이서 보안 동맹을 좀 결성을 하는데 우리 라운시큐어가 이 삼성전자의 이 녹스 있죠. 녹스라는 제품의 공식 파트너사 이었다.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고 지난해 말 정도쯤에 이 라운 화이트햇이라는 라운시큐어의 자회사를 흡수 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세를 좀 기대를 해보는 이런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좀 돌파 시도가 나왔었어요. 근데 그렇지만 이런 재료들이 지속이 되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저항에 맞고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거래량 자체가 좀 말라있는 이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에 관련된 분석은 오늘 영상에서 따로 하진 않을게요. 그렇게 의미 있는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은 딱히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. 자, 그래도 한 가지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그동안 좀 계속해서 이 저항에 밀렸었던 21선 구간과 이 11선 구간 요 밑에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회를 했었죠. 그리고 요 11선 위에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21선 저항이 막혀서 다시 한번 11선 이탈하는 요런 계속해서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, 이제는 5거래일 연속 동안 이 11선 근처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는 이 61선과 241선 또 121선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이런 좀 시도들이 나와줄 것 같은 그런 모멘텀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거래량은 좀 죽어 있지만 그래도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0.83%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. 이러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뭐 이 실적을 좀 기대를 하는 이런 뭐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더욱더 좀 심층적으로 다뤄드릴 이슈가 있어요. 뭐냐면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사이버 정보 보안 시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. 지금 현재 이 AI가 이 성능이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AI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죠. 나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이 해커들 또한 이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들이 계속해서 고차원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, 정보 보안 관련 테마가 좀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추세이다. 이렇게 좀 간단히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
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61선과 241선 근처에서 좀 저항에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어제 장에서도 그랬고 이때죠. 5월 3일날 금요일 장에서도 요 근처에서 저항에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단편적인 관점으로는 요 구간에서 좀 지금은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탈했던 11선과 21선 위로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 11선과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의 여부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라운시큐어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